팬들의 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 버튼 시리즈. 5번째 편으로 토트넘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 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 버튼 키워드, B급 번쩍 새 구장입니다. 한화로 약 1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2019년에 개장한 B급 번쩍 새 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약 6만 3천 명 수용 가능한 이 구장은 리그 내에서 맨유 OT다운 가는 메머드급 구장인데요. 현재 유럽 전체에서 모든 스포츠 경기장 중 가장 비싼 구장이며 전 세계 스포츠로 놓고 봐도 8위에 올라있을 정도니 팬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엔 더할 나위 없죠.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축구뿐만이 아니라 NFL이나 팝스타들의 콘서트도 개최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잔디가 상하지 않게 이중계폐식 바닥을 도입해 축구에 지장이 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 키워드는 미스사입니다. 미코스는 사우스햄튼산, 토트넘은 유독 사우스햄튼에서 나온 인물들과 궁합이 좋았는데요. 가장 먼저 1949년 17년 만에 1부 리그 승격과 승격 후 곧바로 1부 리그 우승에 지대한 공을 쌓았던 위대한 수비수 알프 램지를 데려왔으며 1968년에는 구단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로 남게 되는 스버스를 영입. 이후 1992년에는 닐러덕을 12억에 데려와 한 시즌 요긴하게 써먹고 그 다음 시즌 리버풀에 43억에 팔면서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레스 베일, 빅터 원야마, 파울로 가자니가, 호이비에르, 프레이저 포스터를 데려오면서 재위를 받는데요. 또 소튼에서 직접적으로 데려온 건 아니지만 토비 알더베이럴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소튼의 임대와 맹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됐죠. 그리고 데스크라인을 구축해 챔스 준우승을 이룩한 포체티노 또한 사우스햄튼에서의 지도력을 인정받아 토트넘에 오게 됐고 토트넘에게 소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골키퍼 계보입니다. 다른 포지션에는 주기적으로 빵꾸가 나면서 삐그덕거렸지만 유독 골키퍼만큼은 언제나 국밥 마냥 든든했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구단 유스 출신이자 레전드로 남은 이안 워커가 12년간 골문을 책임졌으며 이후 약간의 거두기를 거쳐 잉글랜드 국대 골키퍼 폴 로빈슨으로 자연스럽게 교체. 몇 년 후 로빈슨의 노세아가 찾아오자 네덜란드 리그를 씹어먹은 에우넬리오 고메스에게 바통을 터치했고 고메스의 폼이 떨어졌을 때는 40살의 프리델이 미친 폼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는 모두가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대 골키퍼 요리스가 골문을 맡게 됐으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트넘 팬들에게 골키퍼 걱정은 아예 시키지도 않았죠. 이후 요리스도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기량이 하락. 이에 300억이 채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의 비카리오를 데려왔는데 요리스의 빈자리는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미친 선방쇼를 보여주는 비카리오. 이렇듯 토트넘 팬들은 몇십 년간 이어진 든든한 골키퍼 계보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키워드는 공격 수명가입니다. 지미 그리브스, 해리 케인, 테디 셰링엄 등 유독 걸출한 공격수들이 많았던 토트넘. 리그 우승은 단 2회, 순위도 들쭉날쭉했지만 득점왕 배출은 잉글랜드 내에서 최다 배출팀으로 남아있는데요. 2일 시즌 손흥민까지 총 13회 득점왕을 탄생시켰죠. 다음 토트넘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키워드는 댐자령입니다. 적진한 가운데 혼자 뛰어들어 어두를 지켜낸 조자령 마냥 탄압박을 위해 압박 속으로 뛰어들어 무쌍을 찍는 모습에 덴벨레에게 붙여진 별명 댐자령. 압박이 가장 심한 3선에서 미친 탈압박으로 유유히 그라운드를 휘잡고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면서 토트넘 중원에 큰 힘을 보탰는데요. 예전 한때 큰이겠던 델리 알리도 덴벨레를 보고 내 돈을 내고서라도 공차는 걸 보고 싶은 선수 라고 밝힐 정도였고 대표팀 동료 덕배 또한 제가 풀설팀을 뽑는다면 덴벨레가 아마 세계 최고의 선수일 것입니다 라고 밝힐 정도였죠. 이러한 댐자령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확실한 건 덴벨레가 나간 후 토트넘의 중원은 박살났으며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 오랫동안 헤매게 됩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벨기에 듀오입니다. 2012년 이적한 베르통원과 2015년 넘어온 토비 알더베이럴트. 이들의 조합으로 벨기에 국대 센터백 듀오를 보유하게 된 토트넘.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발밑 능력으로 후반 빌드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수비로 2010년대 중후반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죠. 1920 시즌을 끝으로 베르통원이 팀을 떠나며 벨기에 국대 센터백 듀오는 해체. 이후 다이어, 산체스 등 아무런 수비진으로 토트넘 후방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날이 가면 갈수록 팬들은 벨기에 듀오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는데요. 무엇보다 리그 탑급의 센터백 듀오를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이 베르통원 180억, 토비 230억, 토탈 400억가량이라는 해자스러운 가격이었으니 팬들에게 사랑받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듀오였습니다.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데스크라인입니다. 뛰어난 천재성으로 경기에 판도를 뒤집는 델리 알리, 훌륭한 시야와 패싱력을 겸비한 에릭센, 미친 슈팅 능력과 엄청난 스피드로 공간을 박살내버리는 손흥민, 연계와 결정력, 모든 걸 갖춘 완성형 공격수 해리 케인. 이렇게 4명의 공격 조합을 일컫는 데스크라인. 이 조합은 1516 시즌 알리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완성됐는데 데스크라인이 가동된 두 번째 시즌 만에 시즌 최다 득점팀으로 리그 준우승을 거둘 정도로 불붙는 공격력을 보여줬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19 시즌에는 역사상 첫 챔스 결승에도 진출했는데요. 아쉽게 챔스에서도 준우승에 그치며 트로피를 들진 못했으나 당시 이들이 보여준 시원시원한 공격 축구는 많은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죠. 이 조합이 더욱 감성 넘치는 것은 MSN이나 BBC처럼 이미 완성된 선수들을 끌어모아 만든 공격진이 아니라
젊은 유망주들을 긁어모아 탑급의 공격진을 구축했다는 점인데요. 데스크라인은 2020년 1월 에릭센이 팀을 떠나면서 5년 만에 아쉽게 해체됐지만 현재 토트넘이 빅6라 불리는 빅클럽 라인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역사적이자 전설적인 조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키워드는 손케 듀오입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진 듀오로 평가받는 손흥민과 해리케인 듀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거기 있겠지 하고 씨를 찌르는 경지까지 올랐는데요. 다소 주력이 느린 케인의 단점을 한스피드하는 손흥민이 보완, 반대로 공중볼이 약한 손흥민의 단점은 케인이 보완하면서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자랑했죠. 이러한 케미뿐만이 아니라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걸출한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수들에게 절망을 선사해줬습니다. 47개의 합작골로 역대 프리미어리그 1위에 올라있는 이둘의 듀오가 특히나 더욱 인상적인 점은 합작한 득점 중 누구 하나에게 득점이 쏠려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골고루 밀어주고 받았기 때문인데요. 3위에 있는 아구에로와 다비드 실바는 아구에로가 21골, 실바가 8골, 2위에 있는 드록바와 램파드는 드록바가 24골, 램파드가 12골. 이런 식으로 득점이 쏠려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손케 듀오 같은 경우에는 케인이 23골, 손흥민이 24골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이제 토트넘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인물, 가장 먼저 로비킨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로비킨. 0203 시즌 넘어온 첫 해부터 0708 시즌 리버풀로 떠나기 전까지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가며 탁월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2006년부터 베르바토프와 영혼의 투톱 당시에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죠. 지금도 간혹 당시 킹과 베르바토프의 투톱에 빠져 입덕했다는 토트넘 월드 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로비킨은 토트넘에서 300경기 이상을 뛰며 122골을 기록, 팬들에게 추억의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레들리 킹입니다. 토트넘 역사상 몇 없는 원클럽맨 중 하나인 레들리 킹. 훌륭한 피지컬에 빠른 발을 바탕으로 재능만큼은 확실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안타까운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에서 보낸 총 14시즌 동안 통산 264경기 출장. 그러니까 시즌 평균 2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나올 때만큼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리몬 기질에도 쫓겨나지 않고 팀의 주장까지 달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던 라이벌팀 아스날의 레전드인 앙리는 그는 어떠한 파울도 없이 깔끔하게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제 셔츠를 잡지 않고도 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비수였어요. 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그가 달았던 등번호 26번은 공식적인 영구 결번은 아니지만 은퇴 후 현재까지 아무도 달지 않으면서 준 영구 결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게리 리네커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리네커는 토트넘에서 고작 3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보이며 팀의 레전드로 남아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할 당시 퍼거슨이 적극적인 부여를 펼쳤지만 이를 거절하고 토트넘에 입단한 리네커. 여튼 리네커는 토트넘에서 138경기에 나와 무려 80골을 때려 넣으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였고, 이에 힘입어 당시 토트넘은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죠. 특히 91년에는 잉글랜드 국대와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피파 올해의 선수 3위라는 위협을 달성. 그렇게 리네커는 짧았지만 토트넘의 공격 수명과 족보에 굵직하게 이름을 아로새겼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입니다. 2014년에 부임해 현재 토트넘이 빅6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부흥기를 이끈 감독인 포체티노. 재임 당시 손흥민, 알리를 영입해 데스크라인을 만든 장본인이며 또 토비를 데려와 후방의 벨기에 장벽을 구축하기도 했죠. 특히나 루키들의 성장을 훌륭히 이끌어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포치의 아이들이라고 불렸는데요. 패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시원시원하니 속도감 넘치는 축구로 팬들의 새벽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1819 시즌 구단 역사상 첫 챔스 결승 진출을 이뤄냈으며 피파 올해의 감독 3위에 오르면서 그 공을 인정받았죠. 다음 알아볼 선수는 가레스 베일입니다. 만 18세의 팀에 넘어와 풀백으로 시작한 베일은 윙어로 보직 변경 후 미친 활약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나 1012 시즌 전년도 트래블을 달성한 인테로와의 챔스에서 당시 최강의 풀백이라 평가받던 마이콘을 영혼 끝까지 탈탈 털어버린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끝도 없이 성장한 베일은 1213 시즌 팀을 혼자 캐리하며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였고 각종 개인상을 싸그리 휩쓸었는데요. 이에 토트넘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커버린 탓에 레알로 이적하게 되는데 그때 팀에 안겨다준 금액이 무려 1,4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이후 커리어 말년에 임대로 넘어와 34경기 1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보탬이 됐고, 베일이라는 이름은 토트넘 올드 팬들에게는 그 시절 향수와 낭만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인물은 빌 니콜슨입니다. 감독 생활까지 포함해 토트넘에서만 무려 55년을 보낸 구단 최고의 레전드 빌 니콜슨. 입단부터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 17살 시절 토트넘에 입단 테스트를 받지만 불합격했고, 이에 고작 주급 2파운드를 받고 구단 관리 직원으로 취직했죠. 그러면서 토트넘의 유성 구단인 노스플릿 유나이티드에서 뛰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2년 만에 토트넘의 정식 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군에 징집된 니콜슨. 그렇게 커리어의 절반을 날리고 7년 뒤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토트넘에
복귀하게 됐죠. 복귀 후에는 성실한 태도로 중앙 측면 가리지 않고 후반에서 헌신했고 1950년 1부 리그에 승격, 바로 다음에 우승까지 따내면서 구단 첫 1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생활 은퇴 후에는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해 팀의 순위를 수직 상승시켰고 6061 시즌 리그와 FA컵 더블을 달성, 6263 시즌에는 위너스컵을 우승하면서 영국 최초로 유럽 타이틀을 획득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총 1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지금까지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따낸 횟수가 딱 2번인데 선수로서 1번, 감독으로서 1번, 이렇게 모든 우승에 일조하면서 팀에게 영광을 선사한 빌리 콜슨. 생전에 남긴 그의 발언에서 그의 위닝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낮은 목표를 잡고 성공하는 것보다 높은 목표를 쫓다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목표로 하며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영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지미 그리브스입니다. 381경기 266골로 해리케인에 이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는 그리브스. 앞서 살펴본 니콜슨의 부름에 입단해 60년대 토트넘의 전성기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공격수인데요. 토트넘에서 뛰었던 9년의 세월 동안 4번의 득점왕을 거머쥐었으며 1963년에는 발롱도르 3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첼시 시절 2번의 득점왕까지 더하면 총 6번으로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왕 수상자로 남아있으며 516경기 357골로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남아있는 그리브스. 구단을 넘어 영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를 품었던 만큼 토트넘 팬들에게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해리케인입니다. 유스 시절 포함팀에 총 19년간 몸담으며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해리케인.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수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싹 다 갈아치웠는데요. 포텐이 만개하기 시작한 건 1415 시즌부터 시작해 9년 동안 매년 2자릿수 이상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했죠. 심지어 2021 시즌에는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하며 결정력과 더불어 그의 연계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출중한 그의 능력 덕에 매 시즌마다 이적 루머를 양산했고 중간에 살짝 방황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팀에 남아 헌신하며 충성심을 보였던 해리케인. 그럼에도 안타깝게 트로피 하나 들지 못했고 2324 시즌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무려 1300억을 안겨주고 미넨으로 이적하게 됐죠. 팀을 떠났다고 케인을 욕할 수는 없는 게 이적 이야기가 오가는 프리시즌 당시에도 케인은 토트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적을 강행하지 않겠다 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유스 출신답게 팀에 대한 존중을 보였는데요. 이적 후 가끔 엉성한 인터뷰로 친정팀 팬들의 마음을 스크래치내고 있지만 지금껏 그가 보여준 헌신과 활약은 팬들에게 최고의 레전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토트넘 팬들에게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상위팀에서 핵심으로 뛰는 것도 모자라 팀의 주장까지 맡으면서 국뽕을 치사량까지 주입시켜준 손흥민. 거기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고 이에 힘입어 2022년 발롱도르 11위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 그리고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손흥민 또한 앞서 살펴본 선수들과 같이 토트넘이 빅6에 진입하는 것에 엄청난 공을 쌓았으며 이를 증명하듯 피해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현재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이며 실시간으로 계속 그 기록을 셀프 경신하고 있죠. 이외에도 손흥민은 수많은 기록을 다 때려 부시면서 기록 브레이커로서 맹활약 중인데요.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들은 외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 전 유럽 여행을 갔을 때와는 달리 얼마 전 유럽을 다녀왔을 때 많은 변화를 느꼈는데요. 많은 현지인들에게 소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은 친절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 직관 갔을 때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었죠. 여튼 이러한 손흥민은 23년 10월 유럽 내에서 뛰는 선수들 중 유니폼 판매 순위 5위를 기록. 이렇듯 리더십도 좋고 축구도 잘하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기여를 보이는 손흥민. 이런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정말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고 토트넘 제발 트로피 하나만!